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정말 무섭네요. 예. 제가 썸네일에 지금 로켓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그만큼 시세 분출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업종이 있다는 걸로 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업종이 시세 분출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어제 좀 마감 영상에서 숏 스퀴즈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전개되면서 업종 전반으로 이제 슈팅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 같은 또 24, 5조 되는 이제 큰 덩치 있는 기업이 이제 20% 급등했고, 또 삼성 SDI 같은 기업도 7% 급등하면서 패시브한 어떤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업종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떤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환경을 좀 조성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구간일수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흥분하지 말고,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거를 잘 팔 것인가, 요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 되는 거지, 신규로 지금 뭐 사겠다거나 사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투자 어떤 기준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거죠. 야, 여기서 이렇게 흥분하지 말라 했는데 더 급등하면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그건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항상 시세에 이제 반응하는 그런 어떤 군중적인 태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습관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신규로 사면 총알바지가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신규가 아니라 가진 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뭐 2차전지나 뭐 반도체 없으신 분들은 사실 하반기 이제 움직일 거로 예상되는 아직은 바닥권에 있는 것들을 이제 사시는 게 낫죠.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는 가진 자의 몫이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고, 오늘 시장은 뚜렷하게 이제 그런 가진 자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또 이제 필승의 전략 하반기에 대한 또 생각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1.4%, 1.5% 상승했고요. 거래대금은 8.8조. 양시장 모두 뭐 상승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수급도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코스닥은 2.4% 상승했습니다. 뭐 에코프로가 20% 상승했으니 2.4% 많이 상승한 것도 아니죠, 지수 차원에서는. 거래대금은 이제 10조인데요. 뭐 에코프로가 2조 넘게 거래대금 터졌으니까 뭐 특정 몇 종목이 거래대금을 만들었다. 상승 종목수 1100종목, 하락 종목수가 400종목. 상승 코스피 코스닥의 이제 수급 구도는요, 외국인이 230억 순매도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 4,700억을 순매수해서 2차전지 중심으로 뭐 에코프로에서만 3,000억을 순매수했으니 이렇게 수급이 찍혔고, 기관이 오늘 코스피 쪽에서 7,6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매수한 건데, 금융투자 쪽이니까요, 이게 그 패시브하게 좀 들어온 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기계성의 자금들이 기관으로부터 좀 들어왔고, 연기금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했네요. 2,200억. 그래서 상반된 움직임들을 보였다. 결국 이제 금융투자로 오늘 기관 수급이 들어왔던 거는 단기입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는 성격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상승을 급등을 한 어떤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오른 거지, 이게 장기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는 걸 수급의 성격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1200억 순매수 외국인들, 그리고 의약품하고 화학 쪽 2차전지는 오히려 팔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기관이 단기성으로 자금을 집행했다. 코스닥에서도 기관이 1000억 순매수, 뭐 외국인이 보시면 요 금융유역이 이제 에코프로인데요, 3200억을 에코프로 한 종목에서 거의 샀다 보면 되겠네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10,000계약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확연하게 달라진 어떤 모습들. 지난주 금요일날 급반등하고, 미국장도 이제 급반등하면서 상승 추세 강화시키면서 시장의 어떤 뭐랄까 에너지가 다시 또 분출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고객 예수금이 50조 정도, 신용융자 잔고가 19조 4천억. 어쨌든 시장 우호적인 수급 구도, 여러가지 어떤 매크로적인 어떤 상황들,
뭐 다 우호적입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일본 증시가 1.7% 상승해서 야 진짜 불마켓이네요.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불마켓. 홍콩 증시 2.6% 상승했고 대만 증시 뭐 상해 증시도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아주 뜨거운 어떤 흐름들, 좋은 어떤 이제 정별이죠. 예, 정별 구도 속에서 지금 흘러가는 어떤 모습들 전체적으로 이제 불마켓을 연상하는 흐름 구도로 좀 잡히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흐름도 지난주 60일선 지지력 탐색하고 오늘 20일선을 그래도 어느 정도 돌파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요 480이라는 굉장히 단단한 저항대 라인이 있는데요. 요거를 돌파하게 된다면 뭐랄까요? 상승 추세가 뭐 100%죠. 예, 100%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장기 평선에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랜 기간 박스나 이런 쪽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사실. 예, 이 강력한 어떤 매물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리 수준도 뭐 높은 것, 아니, 금리 수준 낮은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제 증시의 어떤 유입 수급 자체가 아주 우호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게 갈 수도 있는데 혹여도 여기서 이제 장기평을 확 뚫어버리면 이거는 사실상 이제 시중 자금이 뭐 우리가 팬데믹 이후 이제 완전히 그냥 양적완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다른 자산군에서 주식 쪽으로 이제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금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금리가 낮아서 유동성이 높아져서 주식이 좋고 증시가 좋다 이게 아니라 이건 메가 트렌드가 형성된 거죠. 우리가 야 옛날에 인터넷 시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또 이제 모바일 시대 막 이런 것들 이런 시대가 됐을 때는 시대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어떤 붐업이 이제 벌어지고 밸류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현상이죠.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형성되는 시장의 강세 패턴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평 481선을 뚫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뚫을지 여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이제 전고점 여기 어마어마하게 개인들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하면서까지 돌파하느냐 이거 여부죠. 그래서 에코프로 쪽에서 이제 쇼키즈 현상과 함께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은 돌파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 시세를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만들 공산이 커 보입니다. 결국은 각도가 더 가팔라야 된다. 각도가 여기보다 여기는 둔각이어가지고 매물 압박이 컸구나. 매수보다 매물 압박이 컸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솟구치듯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여기 수급을 뛰어넘는데 개인들이 영차영차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오늘 외국인 3천억으로 에코프로 샀죠. 패시브 자금 혹은 이제 외국인 어떤 그런 자금으로 각도를 더 높게 만들면서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각도를 더 높이면 이제 돌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 시간 끌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게 이런 식으로 더 각도가 눕게 되면 사실상 매물보다 이 매수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들이 희박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 쇼키즈 나오면 소스키즈 나오면 2차전지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슈팅식의 어떤 시세 분출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이제 삼성 SE 같은 패턴이죠. 시총이 50주짜리가 7% 튀었죠. 이건 시세 분출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세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를 굉장히 돌변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분위기 전환을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번 주 사실 뭐 미국 휴장도 있긴 하지만 지금 불이 붙은 이런 어떤 형태가 갑자기 고꾸라지는 형태로 바뀌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수급의 구도는 2차전지 쪽으로 완전히 쏠림이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좀 연속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모습들 뭐 해외 증시 이제 다 좋았고 국내 증시 아까 차트적인 어떤 흐름들 체크해 드렸고 시총 상위주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삼성전자 1% 상승.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았어요. 1%, 2% 상승했으니 하이닉스도 이제 21선을 지지력을 확인했죠. 또 LG에너솔루션도 이제 121선 라인의 지지력을 탐색하면서 또 21선에 붙이는 흐름이 전개됐죠. 특히나 삼성 SI는 7% 급등하면서 그냥 121, 61, 21을 다 한 번에 돌파를 해봤어요. 이런 모습들. 또 LG화학도 3.6%, 좀 미진했지만 그래도 3.6% 지수보단 강했다는 거죠. 포스코홀딩스 3.6% 상승. 그리고 포스코 퓨챔 4.5% 상승. 포스코 퓨챔 4.5% 상승.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뭐 유중 때문에 좀 주가가 망가졌어요, 사실. 3% 상승했고, 전체적인 어떤 2차전지 종목들 중심 강세고, 올 장비수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PNT 5% 상승했고, 그리고 뭐 코인테크 1.6%, 그리고 뭐 TSI 같은 것도 2%, A-프로 4%. 그래서 오늘 뭐 2차전지 주요 종목들 뭐 다 좋은 어떤 모습들을 CIS 6% 상승 이렇게 좀 만들어줬고, 뭐 다 좋아요. 2차전지는 지금 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제 반도체. 지금 뭐 당연히 주도 업종은 탑티어는 반도체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14% 튀었고, 특히나 이제 ISC죠. 오전에 이제 스마트 리포트였던 또 ISC 8% 반도체 탑픽 종목 계속 꼽아드리고 있고, 제우스도 이제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9% 상승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TFE 신규 상장주 21% 상승. 이수베타시스 뭐 대장주죠. AI 쪽 1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주도 업종이라는 어떤 흐름은 굉장히 강력하게 뭐 이오테크닉스, STI 뭐 다 강한 어떤 기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FST, EUV 관련주 뭐 8% 튀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구도 자체가 반도체 2차전지 중심에 강한 어떤 시세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SC 같은 기업은 이렇게 또 실리콘 러버 소켓이라든지 이런 것들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비메모리 비중이 올해 한 8%? 2분기 매출 중 비메모리향 테스트 소켓 매출이 80%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최근에 뭐 SK그룹으로 인수 가능성 이런 것들 뉴스 보도가 됐었죠. 2분기 실적은 좀 저조하게 나오겠지만 뭐 감산 때문에, 하지만 뭐 AI 모멘텀이라든지 또 SK그룹 향에 대한 인수, 또 이제 AR 디바이스 향으로 테스트 소켓 공급을 협의 중에 있다는, 향후 이제 XR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또 의미 있는 어떤 물량에 대한 수주, 그리고 메가 트렌드가 붙는 그런 어떤 반도체 종목이라는 점도 상당한 매력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명분, 뭐 실적, 또 이제 기술적인 차트의 정배열 구도, 신고가 흐름 모든 게 이제 맞물리는 결합된 주도주의 어떤 위용과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우리가 가져가야 더 나은 성과와 이제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요 시장 분위기 흐름들 뭐 아주 이제 좋은 모습들로 이제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 쪽도 오늘 뭐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뭐 외국인이 3,200억, 기관과 도합해서 거의 한 3,4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800억에 쌍거리 순매수, 삼성 SDI가 그 3위를 차지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기업들 중심으로 수급이 붙었고, 그 외에는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또 CIS 같은 또 장비주, 2차전지 장비주들, 그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보이네요. 에코프로, CIS, PNT 이런 것들, LNF 이런 것들 2차전지 중심으로 수급이 붙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의 분위기 뭐 매우 좋게 흘러가고 있고, 오늘 뭐 자율주행 쪽에 칩셋 미디어라든지
또 넥스트칩 같은 기업도 상당히 강한 시세 흐름을 좀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장난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종목 체크, 리포트 체크 한번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오늘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지수의 어떤 중요도가 좀 낮아지고 또 섹터와 이제 종목단의 중요도가 많이 높아지는, 결국 이제 지수는 못 올라가도 업종별로는 되게 이제 세게 올라가는 쪽이 나타나는 그런 국면의 장세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박스피 장세 때 어떤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당시 박스피 때도 이제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갇혀 있었지만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또 인테리어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10배, 20배씩 상승하는 종목들 나타났고, 결국 이제 스타일별 어떤 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단의 그리고 업종단의 이제 흐름들을 체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가 이제 지수는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옆으로 길 수도 있고,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풍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 또 지수가 세게 바닥에서 올라왔고, 그래서 업종으로 아마 움직일 공산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LG전자부터 한번 체크해보죠. L전자가 이제 최근에 전장 쪽에 대한 퍼포먼스가 본격적으로 주가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과거 애플카 이슈라든지 이럴 때는 반짝이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움직였을 때는 가전 쪽이라든지 휴대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실적 증가와 함께 이제 퍼포먼스를 냈던 거기 때문에 과거에 주가 상승하던 것과 지금 상승을 시작하는 부분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문제도 과거의 어떤 주가 상승 기간보다는 지금의 어떤 구간에서의 밸류가 보다 더 높은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LG전자 2020년과 비교해보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이드와증권 리포팅인데요. 내년도 이제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퍼밸류에이션은 한 7배 정도 적용되고 있고, 워낙 이제 가전 매출이 높으니까, 가전은 고성장하는 것보다는 또 시클리컬한 어떤 산업이다 보니까 높은 밸류를 좀 매겨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밸류로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호황기 때 살짝 두 자릿수 초반대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또 한 자리로 내려가고 하는 게 반복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어쨌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장 부분이 상당히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 VS 이제 전장 쪽인데요. VS의 개선이 단연 돋보인다. 2020년 대비 영업이익 개선폭이 플러스 6,400억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올라오니까 요 정도 개선폭 얘기하는 건데요. 2020년도 전장 쪽 적자 3,800억 적자에서 올해는 이제 예상되는 게 2,600억 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티핑 포인트인 거죠. 예, 여의도 강연에서도 이제 그 얘기 드렸는데, 테슬라가 이제 흑자 전환되면서 그 전기차 부분에서 흑자 전환되면서 결국 이제 주가 이제 상승이 본격화됐었죠. 2020년 당시 완성차 생산 차질로 부진한 실적을 시현했으나 2018년 이후 수주받았던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들의 매출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제는 완연한 체질 개선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수주를 몇 년 전에 받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또 반영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도 2020년 55조 원에서 지금 올해는 100조 원에 예상이 되고 있죠. 굉장히 빠르게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쪽이 중요해지면서 SDV와 맞물린 IVI의 중요성이 부각, 전기차 침투에 따른 EPT의 성장이 주요하다. 그래서 통상 수주 이후 연구 개발을 거쳐서 매출로 인식됨을 감안하면 22년의 수주 잔고 급증이 24년 이후의 매출 성장을 담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가전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사업적인 경쟁력은 계속 보여주고 있고, VS는 동사가 올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시현하는 주된 동인이 될 것이다. 성장 사업이,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익 개선의 중심이라면, 예, 올해 이제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그 중심에 VS 전장 쪽에 이제 역할을 해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공감하고 그 포인트를 저도 하반기부터 LG전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낮은 밸류라서 투자 의견을 좋게 볼 수 있다. 그래서 LG전자의 부문별 연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을 보니까 이제 주황색이 이제 전장 쪽인데요. 계속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올라오는 흐름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좀 내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에서도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종목은 ISC입니다. ISC는 이제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계속 커버를 해드렸고 우상향의 흐름을 명확히 최근에 내고 있죠. SK그룹으로 이제 인수 관련성 뭐 뉴스도 나왔고, 특히나 이제 요 현대차증권 리포팅 6월 30일 오늘자인데요. 엔비디아 이제 AI GPU양 매출 반영이 시작된다. 3분기. 그래서 ISC도 워낙 최근에 주가 올라왔긴 하지만 밸류가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요거에 대한 반영이 시작된다면 사실 주가가 이제 리레이팅 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75,000원 커버리지, 반도체 후공정 업종 탑픽 제시해서 올해 연결 매출은 2,000억 정도, 영업이익도 511억 정도 전망을 하고, 뭐 테스트 소켓 사업 영위하죠. 특히나 이제 그 비메모리 영역의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오면서 65%까지 올라왔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된다는 점, 매년 이제 실적 증가를 내고 있죠. 특히 이제 요즘 이제 뭐 글로벌 1위 GPU 사업자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상승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AI GPU양 양산용 테스트 소켓을 공급하는 거죠. 인텔 신규 서버용 이제 서버 양산용 테스트 소켓도 공급하고, 글로벌 2위 AMD 쪽으로도 신규 계약 체결을 완료했죠. 그래서 특히 AI GPU 출하 증가로 매출의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하반기가 조금 더 기대되고 주가 퍼포먼스의 어떤 흐름이 전개될 공산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 소켓 사업 영위하고 실리콘 러버 소켓 부문에서 점유율 90% 차지하면서 글로벌 1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ISC의 중요도, 또 대기업까지 이제 이 기업을 탐낼 정도의 어떤 가능성들, 최근 엔비디아, 인텔, AMD 등 하이엔드 서버 CPU 및 GPU를 만드는 고객사들로부터 주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흐름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엔비디아 AI GPU 출하의 직접전 수혜를 2023년 3분기부터 받으면서 AI, 또 이제 AR, VR 등 유망한 4차 산업 향 공급으로 인한 장기 성장성을 확보했다는 점, 이런 점에 비춰서 바이앤 홀드 의견을 제시한다. 아주 뭐 적절한 어떤 리포팅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이제 현대 오토웨버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성장 동력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까지 최근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이제 현대 오토웨버인데요. 특히나 이제 매출 구조도 계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사실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가이던스보다 27년도 매출에 대한 그 비전 목표가 굉장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IT 쪽에 대한 매출이 3.8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텐데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ERP 쪽, 이쪽에 이제 가장 높은 어떤 비중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 클라우드 쪽, 자동차 쪽에 대한 어떤 상당 어떤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 꽤나 클 것 같아요. 앞으로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에 이제 전동화 공장들, 전기차 공장들을 계속 만들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이 현대 오토웨버가 이제 담당을 하고,
또 기존 공장도 이제 스마트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전기차 라인 추가에 따른 사업 확장과 또 기존 공장의 스마트화 이런 대체 수요가 공격적으로 이제 벌어질 것이고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그 현대차 그룹을 넘어선 확장적 매출로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이 기업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업, IT 관련된 기업을 다 합병시켜 버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든 여러 가지 어떤 또 정밀 지도를 커스터마이징하는 사업을 전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진, 이 모빌진에 대한 기대감을 또 크게 가질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입니다. 토요타, 포드, 보쉬, BMW, GM, PSA 등 글로벌 완성차 부품 업체들의 주도하에 2003년 출범된 개방형 자동차 소프트웨어인 오토사를 현대차 그룹의 커스터마이징, 브랜딩한 모빌진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빌진 앱티브를 동사가 25년 전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는 모셔널, 선행기술은 포티투닷, 티어2 소프트웨어 및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는 현대 오토여보가 분업, 협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이 이제 세트로 이제 묶어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현대 오토바의 어떤 사업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변모되는 그런 어떤 중장기적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은 보다 더 이제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좀 보는 게 필요한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시킴인데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 그 바닥권 다지기 시작했던 종목이 Y시킴이었죠. 신규 상장하고 이제 바닥을 계속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면서 그런 구간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EV 관련 종목으로 이제 포토레스트 소재 업체죠. 그래서 영창 케미칼이라는, 이게 왜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 영창 피아노도 있고, 좀 약간 이름이 좀 반도체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좀 바꾸고 싶었던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포토레지스트는요, 감광액의 일종으로 노광 공정에서 사용하는 핵심 재료죠. 포토레지스트는 웨이퍼 위에 얇고 균일하게 도포되고 웨이퍼 위에 포토마스크를 통과한 광원을 쬐어주면 화학적 성질의 변화를 이용해서 특정한 패턴을 만들죠. 이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판매 중에 있고, 특히나 이제 23년부터는 ARF 임머션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서 양산 매출이 발생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 린스, 이제 요거에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객사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Y시캠의 어떤 포텐셜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전개될 때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 모멘텀은 요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EUV 공정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개발을 진행 중이고, 웹 케미컬 소재의 경우 EUV 무기 타입 포토레지스트에 사용되는 MOR 전용 스티너 디벨로퍼 MOR 부문 글로벌 1위 기업과 특허 생산 라이선스를 맺고 국내 고객사에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생산 능력을 200억 투자해서 선제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라스 기판이 상용화될 경우 Y시캠의 수혜가 기대되는데, Y시캠이 개발한 소재는 두 가지죠. 글라스 기판 구리 도금용 포토레지스트, 또 글라스 기반의 균열을 보호하는 특수 폴리머. 인텔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 고려를 하고 있고, 특히나 SK그룹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SKC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의 24년 상반기 양산 목표로 이 반도체 글라스 기판 생산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죠. 그래서 이 Y시캠의 향후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 주가는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뭐 1분기 좀 좋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하반기가 되지 않겠는가, 중장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오토웨버와 함께 이제 뭐 자율주행 부분에서 시총이 이제 큰 기업이라 볼 수 있죠.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에 집중적인 투자와 이제 미래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HL만두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중국 쪽에 이제 부분이
뭐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았었는데 기다렸던 수익성의 가시화가 좀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리포팅입니다. 대신증권 리포팅이고요. 역시나 이제 필요했던 건 신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신제품 수주 성과,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국가죠.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는 지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동남아 기업 내지는 또 인도가 지금 많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그쪽으로 기지를 옮기고 있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인도에 대한 모멘텀을 굉장히 주목할 때다. 현대차 증설, 또 로컬 신규 고객 신제품 수주, 이런 부분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로서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가시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고객사도 이제 가동률 개선으로 견조한 외형 흐름이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이 매출 증가가 이제 가장 또 크게 이렇게 또 기대가 되고 있죠. 기타는 뭐 인도 등 포함한 어떤 신흥국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일회성 비용들, 뭐 희망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영을 하는 부분이 2분기에도 좀 전개될 것 같아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되는 흐름이 2분기 또 하반기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또 반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올해 이제 예상 매출 8.5원, 또 영업이익은 3,600억을 예상하고 있네요. 잘못 썼네요. 어쨌든 원재료 하락분 연중 지속 반영됨에 따라서 4분기 5%대 OPM 회복 예상되고, 이에 올해 매출 가이던스 8.5원, 5조 원, 그리고 OPM은 4.2% 달성 가능성 높다고 보여진다. 전장 비중 확대에 따른 본업의 펀더멘털 재차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T3인데요. 뭐 게임주죠. 예, 게임주인데 워낙 지금 바닥권 다지는 그런 흐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 중인 오디션 IP다. 이 게임 진짜 장수하네요. 저는 좀 재미없던데, 글로벌 인기 게임인 IP, 오디션을 보유한 게임 개발사다 해서 PC 모바일 사업과 또 이제 드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종속회사로 지금 보면 한빛소프트, 특히나 이제 한빛 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 부문 매출 비중이 55%, 또 드론 부문에 대한 매출 비중이 45%입니다. 자체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유통이라 볼 수 있죠. 오디션이 주요 게임 IP로 누적 매출액이 벌써 1조 5천억입니다. 특히나 이제 게임에 대한 매출 비중은 해외에서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5%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좀 기대할 포인트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뭐 오디션 IP는 잘 돌아가고 18년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어요. MOU도 70만 명 이렇게, 또 20% 이상은 신규 유저에서 발생 중인 것으로 추정돼서 아주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가는 이제 기존 걸 유지하거나 뭐 그 정도 수준에서는 주가가 움직이긴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게 필요한데, 중국으로의 추가적인 확장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오디션 IP 기반의 모바일 게임 클럽 오디션이 외자판호를 지난 3월 달에 확보를 했어요. 획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1분기 CBT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죠. 예, 전 세계 이제 게임 시장 2위 아니겠어요? 미국 다음일걸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서의 이, 뭐, 흑행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상당히 이제, 주가 퍼포먼스 가능성들을 높일 수가 있죠. 지금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 우호적인 어떤 회사의 어떤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 올해 이제 매출 760억, 영업이익은 140억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시총은 한 1000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형태 PC 신작 오디션 라이프 개발 중에 있고, 또 오디션 중국 출시 타임라인 진행과 함께 신작에 대한 모멘텀 발생할 걸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매력도가 지금 현재 높은 이런 기업 보면 게임 사업하고 드론 사업이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씩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 짓는데요. 시장이 바야흐로 다시 또 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들 좋은 수익들 거두실 거고 계속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광고를 받았어요. 그동안 뭐 많은 광고에도 광고를 받지 않았었는데 증권회사에서 이제 광고가 좀 들어왔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자체 좀 제작해서 이렇게 또 올려드리니까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이제 한 1분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여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이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해외 선물 수수료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의 방식에서 해외 선물 투자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의 방향만 지향한다면 환율, 상품 등에 대해서 큰 변동성 장에서는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